알렉세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1300만 명의 과학자가 있는데도 결과가 전혀 없는 걸까요?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직접 보고 있고 목격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분야에서는 진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진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의학, 에너지, 각종 운송 기술, 도로뿐만 아니라 비행, 우주 등 다양한 운송 기술에서도요. 이런 분야들에서도 똑같이 발전하고 진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 생각난 건데 사회적 기술, 즉 사회조직화에 관한 기술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꽤나 편향된 모델로 구축되어 있고 그다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진보하고 이전 경험의 축적, 분석, 그리고 새로운 더 완벽한 기구, 기술, 방법을 만들어내며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전자공학에서의 기술과 과학적 진보의 진화는 바로 그 모범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히 진보가 부족한 분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학이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벽돌 쌓듯이 비록 개미는 아니지만 아주 단순한 세포 정도는 조립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공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큰 성과를 얻었고 또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도 매우 빠르게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사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폭탄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정말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배터리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AA 배터리처럼 생겼지만 일주일 동안 집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죠? 이런 것들이 곧 나올 것처럼 보이잖아요. 게다가 흥미로운 건 모든 과학자들이 이미 곧 만들 수 있다고 곧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막고 있을까요?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자공학이나 원자력 기술 같은 것들이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사실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의학은 예를 들어 새 이치아를 만들거나 시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조차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시력 치료 방법들은 진짜 치료가 아니에요.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건강의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회복되는 경우는 아주 아주 드물죠. 대부분은 어떤 보조장치나 수술, 절제,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한 부분은 21세기, 아니 거의 22세기에 와 있는데 나머지 삶의 측면들은 여전히 18세기, 19세기, 심지어 그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불균형이에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 약간의 불균형이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 5년 정도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또 5년은 다른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세기라는 시간 동안에는 이런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어릴 때 SF 소설을 정말 많이 읽었고 지금도 많이 읽는데 언젠가 큰 놀라움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SF의 고전들은 대부분 20세기 1950, 60년대에 쓰였다는 점입니다. 즉,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SF 작가들은 이미 화성이나 다른 은하계로 날아가고 또 다른 일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지구 밖으로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 현대 과학이라는 체계가 자신을 자유로운 탐구와 자유로운 사상의 집이라고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비교적 문서화된 과학의 탄생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독일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독일의 발명품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논증하고 실험을 반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독일 학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파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과학이라는 프로젝트는 교회 프로젝트의 적수, 즉 대립자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 프로젝트, 즉 교회나 어떤 종교든 그 핵심에는 항상 누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의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가 무언가와 누군가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과학은 정확히 그 반대 프로젝트로 나아갔습니다. 즉 거기서는 어떤 것, 예를 들어 빅뱅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이를테면 지구 위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식입니다.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생명체가 다 포함됩니다. 마치 신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것처럼 여기서는 빅뱅이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하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작은 무언가가 폭발해서 시작된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무언가가 누군가가 나타난 거죠. 즉 이게 바로 과학의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학자와의 인터뷰를 들어도 이 생각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면, 예를 들어 달에서든 아니면 어떤 사막에서든 움직이는 돌 같은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혹은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면 그들은 항상 그것을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즉 어떤 과정이 그것을 만들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누군가의 개입 가능성은 배제합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예를 들어 외계인 같은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농담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 자체가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대 과학자들이 외계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걸 보면 정말 웃깁니다. 그들은 종교도 교회도 다르면서 뭔가를 찾으려 하죠. 그들은 분명히 어떤 과정을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나섰는데 예전에는 제자리에 있던 화단이 현관 근처 모퉁이에 있던 그 화단이 갑자기 1m쯤 옮겨져 있는 걸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과학자는 그 화단을 옮긴 과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는 그걸 옮긴 사람이나 외계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과정을 찾으려 할 거예요. 이건 막다른 길로 가는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비가 오거나 빙판이 생기는 등 어떤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옮겼을 수도 있죠. 결국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각각 자기 방식대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쪽은 모든 것에서 신의 뜻을 찾고 다른 쪽은 과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통합적입니다. 둘 다 함께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 그리고 현대의 진보 부재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처음부터 실수를 저지른 셈이죠. 어떤 지성적이고 창조적인 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니까요. 즉 과학은 모든 것을 어떤 우연한 과정으로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하나의 큰 영역을 잘라내는 셈이잖아요. 큰 영역을요. 네, 완전히 맞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권력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통제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숨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실행자가 전체 그림에 대해 덜 알수록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나 어떤 조직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더 많이 알수록 그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때로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는 전체적인 과정에 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역설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학의 자금을 지원하는 권력은 과연 무엇을 위해 돈을 주는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우주를 탐구하고 그 본질을 밝히며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일부는 사회학을 다루고 있고 사회학은 바로 인간 공동체의 내부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누가 지휘하고 누가 복종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지휘하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일을 합니다. 즉 결국 권력이 과학에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과학이 어떤 일들은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회학 같은 경우 오히려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더 흐릿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똑같은 현상이 다른 분야에도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불멸을 준다면 결국 완전히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인구가 즉시 늘어나고 모두가 죽지 않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이건 곧바로
사회적 폭발을 의미하고 사회 전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며 곧바로 통제력을 잃을 위협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10명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쳐요. 좋아요. 그런데 내일은 10,000명이 된다고 해보세요. 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옷을 어떻게 입히고 어디에 배치하죠? 질문이 바로 쏟아지기 시작하죠. 맞아요. 아시죠? 우리 SF 소설이나 이야기 중에 좋은 문구가 있어요. 상황이 이랬죠. 또다시 우리의 가까운 미래라고 가정된 이야기인데 한 과학자가 정치인과 바비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일 슈퍼파동 엔진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은하계로 흩어질 텐데 그거야말로 웃긴 일이죠. 내일 선거인데 투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요. 이것은 바로 왜 권력이 특정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발전에 관심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명백해서 제 생각엔 굳이 증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결국 과학이 또다시 그러니까 권력과 연계되면서 자신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과학은 자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권력에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이건 분명하죠. 그렇죠? 과학은 항상 재정 지원을 받는 건가요? 과학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과학이 아니게 됩니다. 가령 가상의 미국이 있다고 해봅시다. 2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한 연구소는 석유업계 로비를 받고 다른 한 연구소는 친환경 에너지 업계 로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석유업계 사람들이 첫 번째 연구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태양에너지가 비효율적이고 석유는 여전히 매우 많은 매장량이 있어서 충분히 깨끗하다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석유는 심지어 태양에너지나 풍력보다도 더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에는 재활용되지 않는 많은 재료들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연구를 씁니다. 네, 과학자들은 연구를 작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석유 에너지가 가장 훌륭하고 결국 가장 깨끗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요. 그런 다음 말하자면 똑같은 과학자들이나 그들의 동료들이 똑같은 원칙에 따라 하지만 다른 대학에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태양에너지가 가장 깨끗하고 풍력 발전이 가장 훌륭하며 모든 것이 좋다고 하죠. 즉 이것이 바로 이른바 맞춤형 과학입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가 그대로 써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연구를 지원하는 사람이 연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일종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줘. 네가 원하는 대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내가 돈을 내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과학의 약 95%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게 다예요.